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지난주 금융시장은 미국 정치적 이슈들로 상당히 좀 크게 혼란스러웠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깜짝 자발적 추가 감산 이후에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맞물리면서 좀 지지력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슈들을 먼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 채팅창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끝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미국 정치적 리스크가 지난주에 크게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의회 인준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지연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금융시장도 다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일단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이후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총기를 무장한 채로 의회에 난입하면서 좀 최소 4명이 이번 시위로 사망을 했고요. 그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이번 시위를 폭도로 규정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일단 과반 이상으로 표결이 되면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게 되면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셈인데, 문제는 19일까지 미국 그 상원 의회가 휴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열지 않기 때문에 그 바이든 당선 확정일인 1월 20일까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그 탄핵안이 가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그 다시 그 상원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에 새로운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 그런 안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지난주에 그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가 있었는데요. 그 모두 민주당이 그 승리를 하면서 그 상원이 50대 50으로 그 상원 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행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블루 웨이브 달성이 거의 확정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가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은 일단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 특성상 그 부양책 기대가 수요 기대를 높일 가능성은 있는데요. 다만 그 셰일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축소 그리고 신규 프래킹 밴 같은 경우는 향후 그 생산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전망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친환경 체제 전환 가속화에 따른 그 원유 수요 감소는 그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직 명확한 로드맵은 차기 정부에 들어서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일단 그 정책들의 추진 속도와 더불어서 그 규모 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유가의 하단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그 사망 1주기 다음 날인 4일날 그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 환경 오염을 근거로 그 한국 유조선 한국 케미오를 납포를 했습니다. 그 한국 선원 5명과 20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약 7,500톤의 에탄올을 싣고 사우디에서 UAE로 그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근에 주둔해 있던 청해 부대를 급파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그 해협을 선회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완공 예정으로 그 미국과의 제재 협상을 앞두고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위치한 그 지배력을 가시하면서 그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란 외무부와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납포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고,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인한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다 라면서 그 납포의 정당성을 좀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 한국 정부가 지급한 그 원유 대금 70억 달러 반환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그 유조선을 인질로 잡은 셈입니다. 한편 이란은 지난주에 그 기존 핵 협상의 그 상한선이었던 그 3.67%의 그 우라늄 농축을
20%까지 농축을 상승시키는 그 안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을 위해서는 90%의 농축 수준이 필요하지만 20%에서 90%까지 높이는 작업은 사실상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지금 미국은 한국 유조선 납포와 그리고 우라늄 20% 농축 개시 이후에 이란의 또 다른 돈줄인 철강 비철 업체들 15곳을 제재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란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다시 인터폴에 수배하고 퇴임 이후에 자체적으로 그 수배령을 내리겠다고 경고를 하면서 그 지정학적 우려를 상당히 좀 키웠습니다. 다음은 오펙 회의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사우디의 추가 감산과 2월 7.5만 bpd 그리고 3월 달에는 12만 bpd 소폭 증산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회의 직전만 하더라도 그 시장의 컨센서스인 향후 수개월간 한 달에 50만 배럴씩 감산을 축소하는 것을 예상했었는데, 이보다 적은 감산 축소 규모에 시장이 좀 반응을 했었고요. 특히 사우디의 깜짝 추가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지지도 상당히 좀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좀 더 신중한 증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월에는 증산을 주장했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합쳐서 7.5만 bpd, 그리고 3월에는 또다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12만 bpd 배럴에 증산하는 데 합의를 한 셈입니다. 사우디는 자발적으로 2월과 3월에 100만 bpd 추가 감산에 합의를 했고, 이번 회의에서 2월과 3월에 대한 생산 규모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월 초 미팅에서는 4월에 생산량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결정은 전략적으로 매우 적절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그 사우디의 영향력을 재확인한 셈인데요. 원유 시장에서 사우디의 입지는 계속해서 좁아져 왔었습니다. 오펙 내부에서도 사우디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커지고, 그리고 원유 시장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사우디 석유 장관의 그 발언 자체에도 유가가 크게 등락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시장에서의 사우디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펙 국가들의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여유적인 그런 버퍼를 둔 셈입니다. 감산 합의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만 증산해라고 정상 다른 오펙국들의 생산 쿼터는 동결을 했습니다. 증산에 목이 마른 오펙국들을 어떻게 달랬을까를 살펴보면은 시장에는 명목상으로 2월에 7.5만 bpd만 소폭 증산한다고 발표를 하고, 사우디가 추가 감산하는 양의 일부를 오펙국들에게 증산할 수 있게 모종의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펙국들의 증산까지 회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약 30만 배럴에서 40만 배럴의 증산에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발표됐을 것인데, 이보다는 7.5만 배럴의 비오펙 감산 축소와 그리고 사우디의 깜짝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이 유가에 더욱 큰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자발적인 추가 감산입니다. 현재 백신 개발과 접종 기대로 그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가 유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원유 수요는 수개월간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말 그대로 자발적 추가 감산이기 때문에 시장 수요 개선이나 유가의 추가 상승이 보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우디는 되돌릴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내 리그수는 현재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 700기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200기의 중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다소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리그 수가 다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셰일 업계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 내 원유 생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수급 상황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재고 차트를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꾸준하게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절성을 반영을 하면서 겨울철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다만 수요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최근 감소가 미국의 원유 수입 감소 영향과 미국 내 생산 감소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 내 고속도로 주행거리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의 약 85%에 불과하고, 정제시설 가동률도 여전히 20%포인트를 낮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회복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금주 원유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리스크는 상당히 좀 제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1월 20일까지 미국 대통령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좀 미국 내 정치적 리스크도 상당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꾸준하게 금주에도 유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미국 내 리그수와 그리고 재고 변동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단은 여전히 좀 지지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꾸준한 수요 개선에 대한 부재가 아직 부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50 위에서의 지속적인 상승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주 주요 예상 레인지는 $49에서 $52 사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니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니켈 가격이 작년 초 11,000달러에서 현재는 18,000달러 부근까지 1년도 안 돼서 약 60%가 올랐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는 대부분 원자재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2019년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한 시점에서 수요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가격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최대 공급국인 인도네시아 지진과 화산 폭파 우려가 공급 차질 우려를 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또 다른 공급국인 필리핀도 3월까지 지속될 monsun 시즌에 따른 태풍 피해 우려 등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최대 수요처인 중국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로 정년 니켈의 대체제인 NPI 공급이 상당히 좀 제한된 가운데, 니켈 최대 수요처인 스테인레스 스틸 실물 수요도 증가가 계속되면서 가격 지지가 니켈 가격 상승에도 좀 상당한 지지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직 수요 비중은 5%에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내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는 약 370만 대로 금년 대비 약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도 신규 수요 기대를 높이면서 니켈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니켈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광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과 중국 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유동성 축소, 그리고 전기차 보조분 축소에 따른 판매 둔화 가능성이 강한 상승은 좀 제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2019년 전고점인 18,565달러는 최근 공급 차질 우려 지속과 함께 수요 개선 기대 영향으로 무난하게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간 원자재 유튜브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T님께서 블루웨이브 확정 이후에
원유도 감산 합의가 이행이 됐다고 해도 상단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상하단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리고 달러 금리 반등이 이어질 것 같은데 유가와 연관성이나 그에 따른 전망도 같이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 달러와 반등에 따른 그 유가 상단은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최근까지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달러화가 수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영향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 관련 실물 수요를 상당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상대적인 그 가격 그 수요 증가,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 따른 수요 증가도 상당히 좀 원자재 가격에 그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달러화 상승에 따른 그런 좀 그러니까 수요 둔화라고까지는 하긴 뭐하지만 수요 상승세가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유가 상단을 상당히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 상승세는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유가의 단기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좀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미국 내 정권 교체에 따른 부양책 기대 등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단기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그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 투자 판단은 그러니까 단기 롱 그리고 장기 숏 가능성을 가장 높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실제 수요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등락이 상당히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라니냐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미국 내에 그 온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그에 따른 그 겨울철 수요가 상당히 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또다시 최근 들어서는 그 라니냐 현상 때문에 그 북반구 추위가 갑자기 또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이에 따른 천연가스 실물 수요 급등, 그리고 이에 따른 가격 지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재고라든지 날씨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바이든 친환경 정책에 따른 그 본격적인 수혜는 아무래도 이번 블루 웨이브 달성 이후에 좀 더 이러한 정책 기대들이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천연가스 가격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셰일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그리고 연방정부 토지에 대한 그런 그 신규 프래킹 금지 조치 또한 그 미국 내에 그 천연가스 생산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천연가스의 그 수요를 천연가스의 수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천연가스의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 사항 없으시면 이번 주 원유 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 원유 톡은 이제 화요일 날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향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세요. 그럼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